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뭔가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머리 회전이나 기억력도 가물가물하다고 느껴져서 이 단어가 부쩍 와닿으시나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뇌의 성장은 대략 25세 전후로 멈추고 그 이후부터 서서히 노화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슬픈 이야기 아니냐고요? 여러분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알려드리면 뇌도 근육처럼 훈련과 관리를 통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만약 어떤 운동도 하지 않는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제대로 된 기능을 점점 상실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신체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어떻게 뇌를 관리하고 사용했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뇌의 노화가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뇌신경과학과 심리학 권위자인 존 아덴의 브레인 바이블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와 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며 뇌 건강과 심리 치료에 관한 강연, 상담을 수없이 진행하였으며 그렇게 쌓인 그의 인사이트는 정신과 뇌를 보다 영민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만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총 3부에 걸쳐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근차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시죠. 저는 어렸을 적 공부 안 하고 몰래 도망 다니면서 놀다가 걸렸을 때 어머니가 한숨 쉬면서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자 저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아주 당연한 표정으로 엄마 자식인데 엄마 닮았지 누굴 닮았겠어 라고 했죠. 나의 행동을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유전자로 정해지는 것은 가능성과 취약한 특성 정도일 뿐 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나게 머리가 나쁜 사람도 없으며 얼마든지 노력과 훈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강연에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거나 굳어버리거나 기력이 빠질 수밖에 없도록 운명이 정해진 기간이 아니다. 오히려 상당히 유연하고 인생 전반에 걸쳐 획득하는 경험을 통해 배선 상태가 끊임없이 바뀌는 기간이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나이가 많은 사람의 뇌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다. 분명 여러분 중 일부는 유전자 때문에 내가 원해도 바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행동까지 다 정해져 있지는 않다. 행동과 주변 환경이 변하면 유전자의 발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즉, 행동과 환경이 바뀌면 뇌도 변화한다. 저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영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운전을 처음 배우거나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우리는 모든 정신을 쏟아 그것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딴짓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시냅스끼리 새로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고 기존의 연결이 강화되는 재배선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 부르는데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뇌가 계속 발전하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뇌를 영민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공적인 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핵심은 바로 학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학원 학위를 따거나 자격증 시험에 통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은 바로 여러분 삶 곁에 항상 존재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은 뇌가 기본 상태 신경망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도록 일깨우고 현재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몰아 집에 가는 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지나는 것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처음 보는 건물, 사람들, 가게들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로도 뇌에서는 신경망이 활성화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학습의 숨은 의미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어렸을 적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모든 아이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합니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의 촉감부터 냄새, 심지어 비눗방울에서 보이는 무지개 색깔까지 끊임없이 배움에 열망하고 하나씩 알아나가죠. 아이들의 사전에 실패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도전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벽 안에 갇혀 열정은 식어가고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로봇과 같은 삶을 반복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꺼려하고 익숙하고 본인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것이죠. 미국 자동차 회사 CEO인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20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다.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늙는다. 농사를 지으려면 텃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흙을 갈아주고 잡초도 뽑고 물도 적당히 주어야 하며 때가 되면 아무것도 심지 않는 휴식기를 주는 등 꾸준히 가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로 뒤덮여서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 힘들어지죠. 우리의 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어렸을 적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학습을 멈춰버린다면 뇌의 기능도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그때부터 진정한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대학교 학위가 없다고 해서 꾸준히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학습이 일어난다면 그 누구보다 영민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학습하라는 거야? 학습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 뇌를 자극해서 신경 가소성이 생성될 정도의 학습은 바로 불편함에서 비롯됩니다. 소위 말해 익숙한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금방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학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를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도로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차선이 어딘지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차선도 안 보이고 잔뜩 쌓인 눈을 뚫고 운전하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이미 한번 지나온 길은 다음번에 지날 때 어느 정도 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수월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학습할 때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뇌에서는 신경 가소성이 생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터놓은 길들이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며 우리에게 뛰어난 창의력과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꾸준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길 위에 다시 눈이 쌓여 차선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잠시 저와 함께 오늘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와 어떤 차이가 있으셨나요? 혹시 사소하더라도 어젠 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유전적으로 안전하고 편한 것을 선호하도록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류의 오랜 진화 과정에서 모험과 도전보다 안전함을 택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유전자 깊이 박혀있는 이 개념은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 인류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것, 심지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하고 탐구하려는 노력은 인지 저장고를 넓게 발달시킵니다. 낯선 무언가에서 어떻게든 집중하여 평가하고 이해하면서 배우는 그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배우고 학습하라는 것은 학위를 따거나 학원에 등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거나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멋지게 기타를 치는 모습이 부러웠다거나 연인에게 기념일 선물로 쿠키를 선물해주고 싶다거나 여러분이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무언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일과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배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평소 같으면 직장 동료와 대화하지 않고 혼자 핸드폰을 했겠지만 내일부터는 직장 동료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능력도 키우며 어떻게 대인관계를 형성하는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말이죠. 또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말에 잡혀있는 약속이라는 핑계로 더 이상 나에게 투자하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나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던 생각조차
무언가를 향한 열정으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만큼 당신의 가능성 또한 무한합니다. 잠시 저자의 일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꾸준한 학습으로 뇌를 훈련하면서 인지 능력을 탄탄하게 유지한 효과는 뇌가 손상되거나 뇌졸중, 치매가 찾아온 경우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가 만난 프레드라는 환자는 뇌의 좌반구에 뇌졸중이 찾아와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이기 매우 힘들어졌다. 언어 기능도 대부분 좌반구에서 조절하므로 프레드는 실어증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 몸의 오른쪽 전체가 움직이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프레드는 언어 기능과 오른쪽 팔과 다리 기능을 보상해줄 신경 가소성 향상 훈련을 받았다. 훈련 초반에는 말도 서툴고 자꾸 왼쪽의 팔과 다리를 사용하려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신경 가소성은 외부적으로 손상되어 망가진 뇌 기능조차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신경 가소성을 키우고 인지 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뇌의 신경계를 보호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뇌를 영민하게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입니다. 온전히 집중하여 몰입하는 것은 역시 뇌의 신경 가소성을 생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이 운전할 때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출근하는 출근길은 운전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오면서 무엇을 봤는지 어떻게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하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길을 모르는 초행길은 집중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망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거나 특히 공부를 할 때 집중력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공부나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근거가 많습니다. 이는 집중력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기 기억은 언어의 이해, 학습, 추론 등 인지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뇌의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즉, 장기 기억은 전반적으로 지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똑똑하고 멍청하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집중하는 것 또한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막연한 불안감까지 머리를 헤집어 놓는 이런저런 생각들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지금 자신이 존재하는 이 장소, 존재하는 이 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접어두고 현재에 몰두하고 열중하는 것이 바로 장기 기억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제대로 하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건강한 정신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뇌를 훈련시켜 성공적인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집중해서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최초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감사합니다.